이제 제가 별도로 답안을 올려서 공개를 해드렸으니까 바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또 선행학습으로 해서 숙제를 뭐 내드린 게 있는데 뭐 그거는 이제 그 IS-95하고 LTE가 어떤 상황에서 이제 조금 서로 차이가 많이 나는지 뭐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비교를 해보라라는 차원에서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별도로 이렇게 답을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해봐서 알겠지만 IS-95가 주파수도 뭐 상당히 낮고 속도도 느리고 뭐 또 대역폭도 좁고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걸 이제 확인해서 지금 상당히 그 IS-95에서 이게 발전을 많이 해서 LTE까지 가는 동안 이렇게 주파수가 상당히 많이 변했고 속도도 많이 변하고 쓰고 있는 그 대역폭 고속도로 그거의 폭도 상당히 많이 변했다. 뭐 그런 거를 조금 여러분들이 좀 느낌을 아시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채널 사용하는 것도 보시면 그 IS-95는 상당히 이제 좀 적게 사용하는데 또 LTE에서는 많이 여러 가지 이제 섬세하게 많이 사용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했던 뭐 그런 정도의 그 선행학습을 토대로 해서 IS-95를 좀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기본이 되는 채널을 공부를 자세히 해놓으면 그러면 이제 다른 거를 여러분들이 뭐 언젠가는 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죠. 뭐 LTE나 뭐 5G나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혹시 하게 될 기회가 되면 IS-95에 대한 거를 잘 배웠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별도로 공부할 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쓰고 있지 않는 그런 채널이지만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하는 거니까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할 게 우리가 이제 순방향이라는 게 있고 역방향이라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순방향은 물이 흐르는 그 순수한 방향.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즉 기지국에서 단말기로 이렇게 이제 보내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순방향을 우리는 다른 말로 영어로 포워드 링크다. 그렇게 얘기했고 또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니까 다운 링크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이제 그 반대되는 거는 이거와 반대죠. 역방향이 되는 거고 단말기에서 기지국으로 올라가는 거고 이거를 우리는 포워드의 반대, 리버스 링크라고 얘기를 했고 또 다운 링크의 반대, 업 링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한 거를 기본으로 해서 차근차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IS-95의 특성을 이제 얘기를 할 건데요. 보시면 송신과 수신이 비대칭이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송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 순방향 채널에 대한 거를 보통 이제 송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지국에서 쏘는 거를 송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역방향은 이제 반대라고 얘기했죠. 여튼 순방향과 역방향 채널을 보면 순방향 채널이 많습니다. 이게 채널의 종류만 쓴 건데요. 채널의 이제 수를 얘기하는 건 또 달라요. 왜냐하면 이 채널이 뭐 또 여러 개 있는 게 있고 한 개 있는 것도 있고 뭐 그래서 통화 채널 같은 경우는 55개나 됩니다. 채널 수가. 근데 채널 수는 지금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채널의 종류를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순방향은 4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뭐 지금 눈에 잘 안 들어오더라도 이제 하나씩 다 뜯어서 열심히 이제 자세하게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건 금방 알게 됩니다. 어쨌든 파일럿, 동기, 호출, 통화 이 4가지 채널을 순방향에서 사용하고 역방향은 그와 반대로 이제 간단하게 딱 2개만 사용한다. 뭐 공통된 채널이 이제 통화 채널이 있지만 뭐 통화 채널이니까 이제 말 그대로 통화를 하면서 이제 연결되는 채널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뭐 그렇다면 그 앞단은 이제 통화가 되기 전에 뭔가
진행되는 채널이라고 이제 우리가 보면 되는 건데, 이렇게 이제 서로 달라요. 이렇게 다른 커다란 이유가 뭐냐? 왜 순방향은 많고 역방향은 작게 쓰느냐?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기지국에서 쏠 때의 상황하고 단말기에서 쏠 때 상황하고를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어디가 조금 뭐 그래도 좀 큰 걱정 없이 쏠 수 있는 그런 상황일까? 뭐 그걸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기지국에서 쏘는 게 큰 걱정거리가 별로 없을 거예요. 기지국은 이제 큰 어떤 이제 뭐 철탑 같은 형태로 되어 있고, 또 그거는 또 움직이지 않고 딱 이제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옵션들을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단말기 같은 경우는 내가 소형으로 가지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그 작은 기기에다가 내 기능을 다 거기다 우겨 넣어야 된단 말이죠. 뭐 불편한 게 많겠죠. 단말기가 갖고 있는 가장 좀 크리티컬한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단말기를 쓰면서 뭐 어떤 거가 좀 불편했어요? 네, 뭐 아무래도 배터리 문제죠. 그죠? 네, 뭐 매일 충전을 한 번씩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귀찮습니다. 그러니까 전력이 상당히 이제 단말기 사용하는 측면에서 뭐 여러 가지 고민할 게 많은 거죠. 그래서 이 배터리가 좀 더 이제 개발이 많이 되면 뭐 하루에 한 번씩 충전하던 것이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충전을 하던가,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충전을 하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배터리가 이제 발전이 되면 뭐 그런 문제가 많이 이제 해결이 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는 배터리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력이에요, 전력. 전력 소모를 되도록이면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가 이 역방향에서 갖고 있는 그런 핸디캡, 문제입니다. 이게 전력 소모를 되도록이면 적게 했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이 채널을 적게 씁니다. 기지국에서는 뭐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다 하는 거죠. 근데 역방향은 이런 식으로 채널을 줄여서 전력을 아끼기 위해, 세이브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다. 그래서 우리는 IS-95가 어쨌든 4개가 순방향이고 역방향이 2개니까 비대칭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비대칭의 의미는 채널 종류가 다르다는 것 때문에 비대칭이라는 뜻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역방향이 채널을 이렇게 적게 쓰는 거는 전력을 아끼기 위해서 쓰는 거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거가 이거죠. 그죠? 확산율이라는 거가 이제 확산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보통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얘를 우리가 이거를 이제 엄청나게 이렇게 쫙 늘린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왜 이렇게 늘리는지는 우리가 알았어요. 이렇게 늘린 다음에 다시 이제 이거를 저쪽으로 이제 옮기는 변조 과정을 한 다음에 쏘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제 배운 게 딱 그 2가지만 배웠잖아요. 확산과 변조. 그런데 이 IS-95 채널을 하면서 이 안에서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걸 배우는 거죠. 데이터에다가 이제 우리가 뭐 먼저 얘를 이제 확산을 그냥 여기다 쓰죠. 뭐 여기다 이제 확산을 하고 또 변조도 하고 뭐 요까지만 우리가 배웠잖아요. 예, 그런데 뭐 일단 이제 보시겠지만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들러붙습니다. 이거를 여기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데이터를 지금까지는 왜 확산하는지 알았고 왜 변조하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2가지를 해서 데이터를 보낸다라고만 배웠지만 다른 목적으로 이 여러 가지 이제 그 기능을 하는 거죠. 어쨌든 뭐 큰 포괄적인 의미로는 뭐 이런 걸 하는 이유가 데이터를 안전하게, 신뢰성 있게, 깨지지 않게 뭐 그렇게 해서 보내기 위해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걸 붙이는 거죠. 이제 완전히 이제 보호막을 쌓는 거죠. 그죠? 데이터를 잘 보존하고 또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제 공부하는 게 IS95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배우기 전에 어쨌든 이거를 이제 이렇게 쫙 늘린단 말이에요. 예, 이 주파수가 뭐 우리가 이제 원래 여기 주파수가 뭐 얼마인지는 이건 알잖아요. 그죠? 뭐 원래 얘가 이제 한 보통 300에서 음성을 생각하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되어 있는데 요 폭이 뭐 얼마 안 되잖아요. 이게 이제 뭐 거의 빼주면 3.1km 정도 이렇게 되는 건데, 그죠? 그런데 얘를 이렇게 확 넓히면 이게 주파수가 얼마큼 늘어나게 되는 거일까? 뭐 그거를 한번 이제 계산을 해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확산율이라는 게 값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값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확산율을 알려면 일단 알아야 될 게 대역폭을 알아야 됩니다. 대역폭을 왜 알아야 되냐면 그러니까 정부에서 너희들 IS95는 요 주파수 대역에서 써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지정을 해줘서 그 대역 안에서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만약에 주파수를 쪼개는 거라면 그 대역에서 잘게 쪼개가지고 이제 쓸 텐데 그건 별로 안 좋다 그랬죠. 간섭이 많이 생긴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쪼개지 않고 그냥 다 쓴다 그랬어요. 얘는 전체를 다 써요. 다 쓰지만 그거를 여러 사람들이 쓰게 하기 위한 방법은 전체를 다 쓰는데 그거를 위로 올리면서 전체를 다 쓴다. 층층이. 그래서 이제 사용자 수를 구분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일단 이 대역폭 요거가 IS95에서 주어지는 그런 값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주는 값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다 쓰진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역폭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요게 1.25MHz라고 하면 이 옆에도 어떤 놈이 쓸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서 이쪽 놈이 치고 들어오는 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드밴드라는 이렇게 일종의 어느 한 주파수 대역을 안 씁니다. 그래서 요 안 쓰는 게 얘는 0.1MHz. 여기도 0.1MHz. 그래서 요만큼을 비워둬요. 우리는 이제 얘를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드밴드라 그러죠. 보호해주는, 주파수 대역을 보호해주는 뭐 그런 뭐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쓰는 거는 대역폭이 이렇게 주어져 있지만 실제 쓰는 거는 1.23MHz 이거를 씁니다. 뭐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 숫자를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1.23메가를 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1.23메가를 쓸 수 있는 거가 이제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죠. 거기를 최대 한도로 내가 확산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확산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데이터를 가장 기본적인 속도를 얼마라고 보통 얘기한다 그랬죠. 일반적인 속도. 뭐 반송파 실린 그런 상태의 속도가 아니고 보통 가장 기본적인 속도는 9.6 K 뭐 bps 뭐 이런 식으로 쓴다 그랬지. 그죠? 네. 우리가 요 헤르츠라는 거하고 bps라고 하는 거하고 요게 사실은 뭐 비슷한 개념이에요. 요 헤르츠라는 거는 아날로그 관점에서 이렇게 이제 쓰는 단위고 요거는 디지털 관점에서 쓰는 단위예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비트 퍼 세크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헤르츠는 여기 똑같이 세크인데 여기가 뭐 그 진동수를 보통 얘기한다. 뭐. 보통 이제 1, 2, 3. 그래서 여기 한 번 이렇게 진동하면 1, 또 두 번 진동하면 뭐 2,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이 돼 있어서 요거는 진동하는 거고 이거는 비트가 가는 거고 서로 이렇게 좀 아날로그와 디지털 관점에서의 그런 차원이니까 요 단위가 뭐 이렇게 조금 뭐 다르더라도 그거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9.6 kbps라는 거가 일단 뭐 이렇게 주어져 있는 어떤 데이터 값인데 이거를 뭐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얘를 이제 확 늘리는 확산을 해야 된다 이거죠.
확산을 해서 이걸 늘려줘야 되는 거예요. 뭐 얼마를 늘리면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어디까지 늘릴 수 있다 그랬어요? 주어진 대역폭이 1.23메가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거보다는 작거나 같은 이런 범위 안에서 얘를 쫙 늘려야 되는 거예요. 늘리는 거를 그냥 늘리는 게 아니고 정수배로 늘립니다. 9.6에 2배, 3배, 4배, 5배 이렇게 계속 늘려보는 거죠. 늘려서 어디까지 늘려요? 요 값에 가장 근접하는 값까지 늘리는 거죠. 확산은 많이 하면 많을수록 좋다 그랬잖아요. 넓히면 넓힐수록. 그죠? 그러니까 최대한 주어져 있는 요 값에 가장 근접하는 값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떤 값을 집어넣어서 여기에 근접하는 걸 찾아보자.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쭉 1, 2, 3, 4 뭐 정수를 집어넣어 봤더니 여기에서 128이라는 값을 넣어봤더니 그랬더니 이 값이 1.2288이 되더라.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기 뭐 이제 주파수를 이렇게 썼죠. 요거는 이제 갑자기 뭐 이렇게 바뀐 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128배를 했을 때 1.288메가가 나왔고 129배를 하면 1.23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 9.6이라는 요 주파수 뭐 아니면 뭐 데이터 속도 뭐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128배 해봤더니 이게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요 값을 이게 좀 잘못 써 있는데 확산 주파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 놈을 확산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몇 배가 됐느냐 비율이죠. 확산한 비율. 그거를 128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이제 한번 이렇게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1.288MHz라는 값은 이거는 변하지 않는 값이에요. 이거는 불변이에요. 그러면 어떤 놈이 변할 수 있는 거냐? 이 값과 이 값이 변할 수 있는 거죠. 왜? 데이터 속도라는 거는 내가 기본적인 데이터 속도만 얘기한 건데 이 9.6kbps가 4.8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거의 2배인 19.2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 속도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예를 들면 뭐 데이터 속도가 19.2k bps다. 이럴 때 확산율과 확산 주파수를 구해보라.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속도가 뭐 어떤 거든지 간에 확산 주파수는 항상 똑같다 그랬죠. IS95에서 확산 주파수는 1.288MHz다. 이거 외워야 됩니다.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확산 주파수는 알고 그렇다면 이제 확산율을 이제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했던 것처럼 여기 쓰기가 그러니까 19.2K에다가 얼마를 곱해서 1.288메가가 나오게 하면 된다. 뭐 이렇게 이제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아까 9.6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커졌으니까 작아져야 되겠죠? 64가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확산율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 이제 요 1번, 2번은 주어지는 거니까 둘 중에 하나만 주어지면 나머지 거는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거꾸로 확산율이 128이다. 그럴 때의 데이터 속도는 얼마가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해서 9.6kbps를 또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둘 중에 하나는 준다.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다. 단 확산 주파수는 항상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 IS95의 확산 주파수가 이거다라는 거는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수업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얘는 이제 됐죠. 네. 그러면 뭐 이렇게 가끔씩 제가 이렇게 틀리게끔 이제 해 놓는 거예요. 이제 수업을 열심히 듣는 사람은 이제 이렇게 체크를 해서 정정을 할 수 있게끔 뭐 그렇게 뭐 네. 네. 그러면 이제 요건 됐고, 그 다음에 데이터 속도라는 게 이제 이렇게 있는데, 예, 보시면 뭐 IS95A라는 버전이 있고 또 B라는 버전이 있잖아요. 뭐 이건 뭐 별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보시면 이제 그 IS95에서는 9.6K 이거를 이제 가장 기본으로 우리가 했지만 IS95에서는 이게 속도가 제일 이제 빠른 놈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썼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요거의 반이 되는 4.8K, 또 요거의 반이 되는 2.4K, 요거의 반이 되는 1.2K. 이거를 IS95A 버전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뭐 처음에 나왔을 때 011과 017 요게 나왔을 때 이제 이러한 속도를 쓴 거고요. B 버전이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나왔죠. 뭐 속도를 조금 끌어올렸잖아요, 그죠? 약간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일 큰 게 14.4면 요거의 반, 요거의 반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얘가 이제 그 알다시피 016, 018, 019 뭐 이런 거에서 썼던 그런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조금 지나서 탄생이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상당히 획기적으로 뭔가 많이 바뀐 것처럼 막 선전을 해댔었는데, 근데 실제로 속도를 보면은 뭐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막 옛날 그 TV 광고 보면은 엄청나게 많이 뭔가 혁신적인 새로운 단말기가 나온 것처럼 선전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약간 그런 잘못된 점이 뭐 사실은 있었는데 과장 광고 비슷한 거를 했던 거죠. 그래서 뭐 요 속도에 대해서는 크게 뭐 이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뭐 IS95B 이런 걸 외울 필요 없고, 그냥 A라는 게 이렇게 4개가 있다. 이것도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되면 자동으로 알게 됩니다. 하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게 IS95 특성을 조금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방향 채널의 이제 기본적인 거를 한번 얘기를 간단히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방향 채널은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1.23메가라고 얘기했죠. 그죠? 원래는 1.25메가헤르츠라는 거를 할당을 해서 그거를 쓰게끔 되어 있지만 실제로 쓰는 거는 1.23메가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 IS95의 대역폭을 이제 뭔가 봤을 때 뭐 1.25메가 뭐 이런 것도 봤을 거고 1.23메가도 뭐 봤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뭔가 왜 서로 숫자가 다르지? 뭐 이렇게 생각한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의미입니다. 1.23이 된 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방향은 파일럿이라는 채널이 있고 동기라는 채널이 있고 호출이라는 채널이 있고 통화라는 채널, 이렇게 채널이 4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종류가 4개지만 개수를 따지면 많죠. 보시면 0부터 쭉 해가지고 저 끝에 가보면 63까지. 다시 말해서 채널 수가 64개다. 그죠? 왜 64개를 쓰는지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알게 돼요. 그거에 이제 숨어 있는 그 용어가 요 왈시라는 건데요. 왈시가 상당히 중요한 코드인데, 우리가 사실은 저 앞단에서 PM 코드가 상당히 중요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자세히 배웠잖아요. 그거만큼 왈시 코드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W라는 요 이니셜을 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채널마다 다 붙어 있죠. 그죠? 번호가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각 채널에다가 왈시 코드를 다 이렇게 입혀요. 이렇게 입히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겠지만 채널들이 잘 구분이 됩니다. 왈시 코드 특성 때문에. 나중에 이제 배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각 채널에 뭐 이런 번호가 뭐 몇 번이냐 이런 건 외울 필요는 없고요. 단지 왈시 코드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만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파일럿 채널이라는 거는 자세히 배우겠지만 하나만 쓴다.
또 동기 채널도 하나만 쓴다. 그리고 호출 채널은 7개를 쓴다. 통화 채널은 55개를 쓴다. 실제로 내가 통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쓰는 그런 용도의 채널이잖아요. 64개를 쓰지만 실제로 이제 동시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채널은 55개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55명이 내가 그 주변 그 안에, 기지국 안에서 동시에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각 채널에 대해서 다 자세하게 이제 배울 건데요. 뭐 이런 얘기는 몰라도 됩니다. 뭐 아직까지 그냥 이제 여기서 RC라는 거하고 1.23메가 하고 채널의 수, 그 정도만 뭐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1차 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